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가 작전이라는 근거를 여태 계속 설명했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차 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의 국산화 정책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뉴스가 크리스탈 신소재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산자부에서 국산화를 한다는 것은 국내 대한민국에서 개발하여 생산한다라는 건데,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고, 애초에 중국에서 흑연을 매입해서 이걸로 그래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흑연 자체에 큰 연관이 없다. 그리고 지금 또 있는 다른 이슈, 흑연 광산 인수합병. 자,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중타이 활용의 흑연을 사용해서 요 그래핀을 생산하려는 목적, 즉 중국에서 생산되는 흑연을 이용해서 그래핀으로 가공하는 기업인 건데, 국산화가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상한가를 가는 거냐. 자, 이전부터 작전의 근거는 많았고 이것도 작전의 일부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리스크를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뭐 배 꼬여 있다, 뭐 긍정적으로 봐라. 자, 제가 이분이 저한테 안 좋은 댓글을 달았다고 뭐 이렇게 꼬집고자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 긍정적으로 봐라, 요 문구 때문에 굳이 코멘트를 다는 겁니다. 자, 일단 작전주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사기꾼이 하는 이빨린 소리를 긍정적으로 보면 눈 뜨고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기업 측에서 작전 기업인데 리스크를 하나라도 언급을 할까요? 절대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호재 뉴스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내놓는 거죠. 최근 작전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자, 일단 유상증자, 차이나 크리스탈 신소재 홀딩스 유상증자 결정.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내려보면은, 자, 일단 하나하나 보자면,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2,400만 주, 액면가는 613원. 그리고 자금 조달의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350억 정도 됩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고요. 자, 신주의 발행 가격은 1,450원.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자 9월 30일이죠. 자, 근데 2022년입니다. 잘 보면.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전매 제한 조치, 보호 예수 1년 동안, 그러니까 22년 9월 30일부터 1년 동안 매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1년이 지나고는 괜찮아지겠죠. 매도할 수 있겠죠. 그게 2023년 9월 30일인 겁니다. 한 20일 정도 남은 거죠. 한 주당 1,450원에. 자, 근데 크리스탈 신소재 지금 주가 2,610원. 지금 당장 팔아도 거의 뭐 100%에 달하는 수익입니다. 자, 근데 20일가량의 기간이 남았죠. 그래서 계속 주가를 관리하고 상승을 유도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기사에 조금이라도 흑연 그래핀이 끼어 있다면 자전거래로 기대감 유지시키는 거죠. 자, 뭐 그리고 광산. 자, 방문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방문하고 인수합병 안 하면 그만입니다. 자, 그러나 기대감은 반영이 됐죠. 그럼 돈 안 들이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상자는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 컬러레이 있죠. 자, 얘네도 중국 기업인데 크리스탈 신소재와 그래핀 응용 개발 전략적 MOU를 맺었죠. 자, 이거는 양쪽의 재료가 되는 뉴스입니다. 컬러레이든 크리스탈 신소재든, 그죠? 양쪽에 기대감을 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요 컬러레이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신주가 이미 얘네는 발행이 됐고 보호예수 기간도 끝났습니다. 근데 얘네는 신주의 발행가액보다 현 주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주가를 띄어 올린다 팔려고 서로 전략적 MOU를 체결한 거죠. 자, 그럼 얘네는 돈을 벌어 가는데 피해자는 누구냐? 자,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 작전주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리스크에 대한 근거가 포착됐으면 대응을 추후에 있을 어떤 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요새 묻지마 칼부림 많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호신용품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로. 자, 이건 혹시나 모를 위험으로부터 대비를 하는 거죠.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 이런 준비된 사람이 어떤 대비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안전한 것이 상식 아닙니까? 자, 그래서 리스크를 먼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팔아라 이건 아닙니다. 자, 일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보호 예수가 끝나는 게 9월 30일이죠. 자, 그럼 그때까지 주가를 올려놓는 만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상자의 수익도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그때까지는 주가 관리, 투심 관리는 반드시 해줘야 되죠. 왜? 자, 일단 2,400만 주를 팔 건데 이거 받아줄 물량이 필요하고, 이걸 받으려면 크리스탈 신소재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 라는 인심을 심어줘서 매수세를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재료를 내놓을 거고요. 개미들을 꼬시기 위해서 주가도 올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걸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면 고점에 수익 남기고 유상증자 물량이 풀리기 전에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리스크를 먼저 파악하고 리스크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언제 내려갈지 윤곽이 잡혔다면 언제가 고점인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작전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작전주인 것을 알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작전주에서 이런 힌트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전환사채라던가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던가 아니면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던가 등등, 자, 이런 힌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역이용하는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떼고 고점에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크리스탈이라고 문자 메시지 4글자 남겨놔 주시면 언제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고 왜 매도해야 되는지 근거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떼고 갈 수 있도록 자세한 매매 타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 드릴 건데 요 안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근데 제 말 따라서 꼭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번 보시기라도 해보세요. 저 박성필이의 분석이 맞는지. 그리고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더 자세한 자료들, 이것들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딥하게 들어가면 몰입이 깨지기 때문에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아 일부분만 언급드린 것이고, 자, 이 모든 것들을 보면 9월 30일 이전에는 매도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것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자, 최초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정지가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 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의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만의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넣어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 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경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